미국의 한 가정. 고급견을 찾던 가족은 작은 진돗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그냥 잡종개 아닌가? 근본도 없는 개를 키울 순 없지. 하지만 몇 개월 후 가족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고 진돗개에게 눈물로 사죄하게 됩니다. 이후 진돗개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제임스 콜먼입니다. 제 나이 67세. 뉴욕에서 오랜 시간 범죄와 싸우다 이제는 아들 데이빗의 초청으로 LA에 정착했습니다. 경찰 배지를 반납한 그날부터 제 삶은 너무나 무료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야자수만이 제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손녀 소피가 제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피의 작은 손이 제 팔을 감싸며 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피의 부모인 데이빗과 엘리자베스는 사모예드나 말라뮤트 같은 대형견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위해 유명한 견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인 한국 출신 교포 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갓 들어온 진돗개 새끼를 한 마리 데려왔더군요. 그 강아지의 눈빛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아지의 까만 눈동자에는 제가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며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아주 똑똑한 강아지라며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 자랑하는 친구. 김 씨의 말을 듣고 이상한 끌림에 홀린 듯 저는 강아지를 달라고 졸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들은 강아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근본도 없는 똥개 아니에요? 데이빗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은 진돗개라고 한다.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개 중 하나지. 엘리자베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유명한 견종을 키우는 게 어떨까요? 소피에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진돗개 강아지는 소파 위에서 태평하게 앉아 우리 가족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해 보였죠. 소피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 강아지를 안았고 강아지도 소피의 품에 편안히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경찰 시절 제가 사람들을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은퇴 후 제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이 강아지의 등장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진돗개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겠다. 데이빗과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소피만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죠. 그렇게 진돗개 한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무료하던 삶에도 천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에게 저는 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한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새끼 강아지들이 집안 이곳저곳에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한은 처음부터 실외 뒷마당에 같은 장소에서만 볼일을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35년간의 경찰 생활에서 많은 경찰견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자제력을 보이는 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은 이미 현관문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줄을 당기지 않고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죠. 가끔 앞서 나가려다가도 제 눈빛만 마주치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손가락을 들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한은 즉시 앉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다른 손짓을 해보니 누워서 뒹굴고 일어서고 짖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시범만으로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녀석, 정말 특별하군. 저는 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와 한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방과 후 소피가 현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은 이미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피가 놀이터에서 놀 때면 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한 번은 소피가 그네에서 높이 뛰어내리려 할 때 한이 재빨리 다가가 소피의 옷자락을 물어 속도를 늦추어 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가족들에게 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똥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제대로 된 경찰견이나 키울 걸 그랬어요. 엘리자베스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얼굴 생김새가 잡종개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로 일하던 시절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한은 식탁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피는 한의 목을 안고 잠들어 있었고, 한은 깨어서 방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경계하듯 몸을 일으켰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자였습니다. 데이빗과 엘리자베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경찰 출신의 직감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은퇴 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가치를 한이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이 우리 가족에게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은 저와 소피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한의 존재가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은 이제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한과 함께 뛰어놀며 제 오래된 무릎이 괜찮아질 때도 있었죠. 토요일 오후, 저는 소피를 데리고 집 근처 놀이터에 갔습니다. 한은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소피가 그네를 타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 뉴욕에 있는 옛 동료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 집중하느라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의 격렬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한은 불필요하게 짖지 않는 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35년간의 경찰 직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한이 등을 둥글게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소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피 앞에는 3마리의 크고 거친 들개가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개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뛰어가려는 찰나 한은 소피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렬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의 경고였습니다. 들개 중 가장 큰 녀석이 한 발짝 다가서자 한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뛰어올라 그 개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한은 몸집은 작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기세와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목덜미를 물린 들개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나머지 2마리도 한의 날카로운 눈빛에 위축되어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소피의 작은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상처는 없었습니다. 한은 들개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한은 소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하찼습니다. 할아버지, 한이 나 지켜줬어.
무서운 개들이 왔는데 한이 쫓아냈어요.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이 정말 용감했구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과 엘리자베스에게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표정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데이빗은 한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한이 소피를 보호했다는 건가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을 키우는 게 아니야. 한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데이빗은 처음으로 한에게 고급 간식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한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죠.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에 한이 똥개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한은 그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들개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한의 용맹함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데이빗과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은 이제는 소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엘리자베스도 가끔 한에게 간식을 주곤 했습니다. 그날은 맑고 따뜻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오랜 경찰 시절의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학교 친구 에밀리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한은 어김없이 그들 곁에 있었죠. 2층 서재방 창문으로 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들을 지키듯 주변을 맴도는 한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러다 경찰 시절 마지막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놀고 있나 싶었지만 곧 한의 짖음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와 위협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열린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한은 소피와 에밀리 앞에 자리를 잡고 그 남자를 향해 사납게 짖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피에게 다가가며 친근한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5년간의 경찰 생활이 제게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주었죠. 남자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소피에게 말을 건넸고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소피의 팔을 잡아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은 그 남자의 팔을 날카롭게 물었고 남자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랍에서 제 오래된 권총을 꺼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을 때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을 발로 세게 찼지만 한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팔을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소피와 에밀리는 집벽 쪽으로 움츠리고 있었고 소피는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당장 멈춰. 저는 권총을 들고 외쳤습니다. 남자는 제가 권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한을 발로 한 번 더 차고는 대문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한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저는 한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저는 떨고 있는 소피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소피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소피의 작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소피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피는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아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아빠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피가 싫다고 하자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때 한이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를 납치하려던 시도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한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소피와 에밀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은 다리를 절면서도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한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남자가 도망간 후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 한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제서야 저는 한의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의 발길질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한은 아파하는 기색도 없이 여전히 소피를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손녀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한의 피 묻은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제가 경찰로 일하며 보호했던 사람들처럼 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을 입양한 게 아니라 한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남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빗과 엘리자베스가 급히 귀가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소피를 끌어안고 울었고 데이빗은 말없이 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의 다리는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은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이 직접 한을 위해 담요를 깔아주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주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을 테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경찰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한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자였습니다. 이틀 후 순찰 경찰이 찾아와 그 남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칼 피어슨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으로 아동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48시간 만에 그는 풀려났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이 그를 먼저 공격했고 그는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의 경찰 생활에서 이런 답답함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때로 정의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현직 경찰이 아니었고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 마당과 주변에 고성능 CCTV를 설치했습니다. 소피의 학교 등하굣길도 점검했습니다. 한은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저는 한의 눈을 들여다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소피를 지키자. 하지만 한은 꾸준한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의 옆구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털 일부는 깎여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다니는 한의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똥개라고 무시했던 개가 우리 딸을 지켰어. 엘리자베스는 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데이빗도 한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도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미안해. 내가 이런 개인 줄 몰랐어.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이빗은 매일 아침 출근 전 한을 위한 특별 식사를 준비했고
엘리자베스는 최고급계 침대를 사왔습니다. 소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과 함께 숙제를 했고 저는 한과 함께 주변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 달 후 한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당당해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빗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을 위한 특수 제작 조끼였습니다. 마치 경찰견이 입는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죠. 아버지, 한은 이제 우리 가족의 수호자예요. 그에게 맞는 예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한과 함께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은 제 옆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은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수호자로서의 유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사료는 더 이상 한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죠. 대신 신선한 소고기와 양고기, 계란,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넣은 영양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인터넷에서 한국 진돗개의 건강에 좋은 식단을 연구하고 각종 영양제를 먹이에 섞어 주었습니다. 산책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으로 하루 3번, 매번 1시간씩 한과 함께 동네를 돌았습니다. 저는 은퇴 경찰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했고 한은 날카로운 후각으로 낯선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 순찰이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한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계 트레이너를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불러 한의 근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특별 훈련을 시작했죠. 트레이너는 처음에 한의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천재견은 처음 봤습니다. 명령을 한 번만 내려도 바로 이해하고 실행하는군요. 한은 장애물 코스를 뛰어넘고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고 심지어 기본적인 구조 훈련까지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의 근육은 점점 더 탄탄해졌고 달리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소피는 한의 훈련을 돕는 조수 역할을 자처했고 덕분에 소피도 더욱 활발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거실 한쪽 구석에 한의 전용 침대와 장난감, 그리고 소피의 사진이 놓인 작은 영역을 만들었죠. 한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항상 현관문과 소피의 방을 주시했습니다. 한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테이블 옆에 앉아 함께하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한의 눈빛은 더욱 평온해졌지만 낯선 소리가 들리면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날카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종종 한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은 제 손 위에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은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수호자가 되었고 우리는 한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옆집 이웃인 마이클이 마당 담장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사온 40대 중반의 친절한 남성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가족을 위한 반려견을 입양하려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어떤 견종인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돗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피를 구한 이야기, 한의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타고난 본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마이클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은 저는 지역 방송국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데요. 한과 당신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와 한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오해받고 있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카메라는 한이 소피와 놀고 훈련받고 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데이빗과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한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소피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한과의 특별한 우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충성의 상징 한국 진돗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역 방송에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전국 채널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과 산책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한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진돗개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은 이런 관심에도 항상 차분하고 위엄있게 행동합니다. 다만 소피나 우리 가족이 불편해 보이면 즉시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죠. 지역애견협회에서는 한을 올해의 가족견으로 선정했고 동물보호소에서는 한의 이야기를 통해 입양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은 한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동물보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엘리자베스는 주말마다 구호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데이빗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그날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직감이라고 할까? 한의 눈을 보는 순간 이 녀석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 그날 밤 저는 한과 함께 별이 빛나는 뒷마당에 앉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던 저에게 한은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한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이제 세계가 알아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전 세계가 감탄하는 용맹한 개로 주인에게 충직을 다하는 반려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 진돗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